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백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드디어 새 노트북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새 노트북입니다. 근데 배경이 다르죠? 원래는 책상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박스 부피가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침대에서 찍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MSI 스텔스 그런 제품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는 게 아니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는 레노버 사기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MSI냐. 제가 이거 주문을 했거든요. 이게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제품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맨 처음에 알아봤던 MSI 스텔스 AI 스튜디오 그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평소 찍는 것보다 좀 약간 흥분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쓰던 노트북을 8년 가까이 쓰고 이거를 처음 언박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노트북이기 때문에 좀 이게 흥분할 수도 있다는 점 사전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MSI라고 이렇게 새로운 로고가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로고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최근에 로고를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제 꼴값 떤다 이래도 오늘만큼은 새로운 노트북을 언박싱을 하는 거고 앞으로 저의 미래의 상품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로 다양한 영상을 올릴 거니까 오늘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언박싱하는 거를 같이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박스 자체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언박싱하는 장면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박싱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박스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은 스텔스 18인치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성품을 보시게 되면은 보호 케이스로 감싸져 있는 노트북하고 그 다음에 간단 사용 설명서, 마우스, 그리고 어댑터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야, 생각보다 노트북이 엄청나게 크네요. 이게 18인치여서 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정말 자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해서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전면에는 MSI 로고가 이렇게 투명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전원이 켜지면은 LED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뒷면부터 보시게 되면은 MSI 전용 전원 단자로 추정되는 게 있고요. HDMI 단자 그리고 유선 인터넷 단자가 있는데 유선 인터넷은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서 유선 인터넷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통풍구 자리가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도 배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USB-A 타입 2개하고 그 다음에 3.5mm 이어폰 단자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SD카드 있죠. 큰 거. 그게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USB-C 타입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을 열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큽니다.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고요. 아무튼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 키패드까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 키보드랑 좀 비슷하긴 한데 키캡이 조금 약간 커진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터치패드 사이즈가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진짜 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터치패드 쓸 때는 거의 쓰레기 같아가지고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무슨 맥북 프로 마냥 터치패드가 굉장히 크게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스텔스 노트북 AI 스튜디오라 그랬잖아요. 해서 AI 핵심답게 AI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위에는 FHD를 지원하는 웹캠이 들어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물론 핸드폰 카메라만큼 그렇게 막 좋지는 않으니까 이걸로 본격적인 사진을 찍는 거는 당연히 기대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화상회의를 할 때 좋은 화질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원을 켜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프리도스 모델로 샀거든요. 세팅까지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팅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냥 며칠 더 사용해보고 왔습니다. 근데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발견한 게 있는데 MSI 센터라는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펜 속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드하고
그 다음에 GPU를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하이브리드 모드가 기본 모드였거든요. 근데 개별 그래픽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외장 그래픽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바꾸게 됩니다. 참고로 통합 그래픽 모드는 내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물론 그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배터리 시간이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성능이 워낙 강력해서 배터리는 어느 모드로 하나 배터리가 짧은 거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팬 성능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극한의 성능으로 하면은 팬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쿨러 부스트로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아닙니다. 노트북에서 팬이 풀로드로 도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팬 소음을 쿨러 부스트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팬 소리가 이렇게 파워풀하게 나길래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몇 번 써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게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이밍 노트북이 고성능이다 보니까 성능을 쓰면 쓸수록 발열이 나잖아요.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팬이 열심히 돌면서 이제 뭐 스로틀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뭐 평상시 쓸 일은 없고 이제 여름에 뭐 선풍기가 없거나 아니면은 겨울철에 히터가 없을 때 이걸로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는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극한의 성능을 쓰기는 하는데 쿨러 부스트는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서 자동으로 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유튜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네벤치라던가 3D 마크를 돌리시던데,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페이컨님이 카드립을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떡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카드립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카드립 아직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새 노트북을 샀으니까 한번 예의상 돌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카드립 메뉴에 들어왔는데요. 그래픽 설정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옵션을 다 높여놨습니다. 프레임도 이 노트북이 240Hz거든요. 그래서 24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놨고 모든 거를 다 높였습니다. 엔비디아 리플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설정을 다 높음으로 했는데, 이 상태에서 풀옵션 상태에서 과연 카드립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달려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풀옵션임에도 불구하고 끊기는 게 전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무용 노트북으로 카드립을 했을 때는 플레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버벅였는데, 녹화 프로그램까지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립이 겁나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원작 카트처럼 말이죠. 근데 오랜만에 카트라이더를 해보는데 이게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제 실력도 한몫을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작 카트가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풀옵션으로 하면은 부하가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녹화 결과물로는 그렇게 많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는 아쉽긴 하지만은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버벅임이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주를 했는데요. 풀옵션인데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이 외에도 다른 게임을 해보고 싶지만은 제가 아직까지는 게임을 많이 깔아놓진 못해가지고 더 테스트는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래도 웬만한 게임이면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인상적인 점이라면은 녹화 프로그램까지 돌리면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버벅거리거든요. 근데 얘는 리소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버벅이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능이 어떻길래 녹화 프로그램까지 돌리고도 성능이 남아 돌까요?
해가지고 제가 스펙을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은 인텔 코어 울트라 9 185H가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원래 32GB였는데 64GB 업그레이드 상품으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1TB인데 2TB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그래픽 성능도 그래픽 성능이지만은 이게 64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성능을 많이 쓰고도 남아 돌아서 이렇게 녹화 도중에도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5000번대 시리즈는 아니에요. 사실 보시게 되면은 4070인데 요즘에 보면은 RTX 5090까지 나왔죠. 근데 그 모델까지 구입을 하기에는 돈이 좀 많이 비싸고, 그리고 CPU도 이게 2세대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얘네 1세대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앞으로도 컨텐츠를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들고요. 앞으로 이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성능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MSI 스텔스 18인치 AI 스튜디오 모델을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노트북을 8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설레가지고 좀 말도 더듬고 좀 뭔가 호들갑을 떨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제가 원했던 성능이고 또 이걸로 컨텐츠를 많이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의심하실 수도 있는 게, 이게 제가 아이폰을 바꾸고 나서도 그때도 영상을 많이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해놓고는 영상을 안 올리고 그냥 자기 게임하려고 그냥 이기적으로 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영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성능도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 재미난 영상으로 많이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리뷰 4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언제나 새로운 영상과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